영화 나란 말싸미의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송강호 씨, 박해일 씨, 전미선 씨, 그리고 조철현 감독님입니다. 네, 송강호 씨가 먼저 모습을 보이겠고요. 박해일 씨, 전미선 씨, 그리고 조철현 감독님이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음악과 참 잘 어울리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이 자리해 주셨는데 송강호 씨부터 인사와 함께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강호입니다. 저는 나라 말싸미의 세종대왕님을 연기한 배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우로서 또 세종대왕님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벅차기도 했지만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네, 박해일 씨. 예,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나란 말싸미에서 스님 신미 역할을 맡은 배우 박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미선 씨. 저는 나란 말싸미에서 소원항우 역을 맡은 전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네, 저는 나라 말씀에서 감독의 탈을 쓰고 영화계 들어온 지 30년 만에 연출의 역을 맡은 조철현입니다. 네, 누가 봐도 멘트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배우분들과 감독님의 나란 말싸미.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나란 말싸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감독님, 제목이 나란 말싸미. 학교에서 배웠던 그 훈민정음의 서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더 궁금합니다.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제목인데, 이 나란 말싸미 제목에 대한 설명과 또 어떤 영화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성격이 단도직입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목을 훈민정음으로 할까 했었는데 어느 날 작가가 나란 말싸미를 하자고 우리말로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나란 말싸미로 정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 나란 말씀이 둥국에 달아 문자로서 삼았디 아니할세 하고 쭉 나오는 서문의 첫 구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쉽고 담백하게 나라 말싸미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영화인지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평상시에 사극을 만드는데 자주 참여하면서 우리의 한 5,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성취는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훈민정음을 영화로 만들고자 한 건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몇 년 전에 팔만대장경과 훈민정음 사이에 신미 스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두 가지 설정이 굉장히 마음을 끌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하는 이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왜 비밀 프로젝트였을까? 나라의 공식 문자를 만드는 일이 과연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밀리 했던 나라가 있었겠는가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그 상황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유교 국가의 왕이 불교의 승려와 국가의 문자를 만든다. 그렇다면 비밀리에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 기독교 국가에서 국왕이 이슬람의 성직자와 국가의 문자를 만드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설정을 알게 되고 그 설정을 근간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훈민정음 그러니까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원리에 기반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줄로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만난 세종대왕, 소원왕후, 신미스님 그리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인연을 날줄로 해서 만든 한 편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척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란 말씀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까지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공기처럼 물과 공기처럼 늘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 그 창제 과정에 숨겨진 이야기에 대한 남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영화가 나란 말씀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또 이 영화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배우분들이 이 영화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겠죠. 신작이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를 기대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드는 분이죠. 송강호 씨. 네. 네, 송강호 씨. 기생충에 이어서 나란 말씀이로 이제 또 관객들을 만나는데 어떤 점에 매료되셨나요? 나란 말씀이. 저는 이제 그 개인적으로 사극을 이제 세 편째인데 네. 얼마 전 그러니까 사도라는 작품 4년 전이죠. 네. 영조대왕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왕을 그것도 이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성군인 세종대왕님을 연기한다라는 것이 부담도 됐지만 또 이런 기회에 안 하면 이게 언제 해보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얘기들이 많지만 사실 이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랄까 인간적인 고뇌라 외로운 어떤 그 왕으로서의 외로운 어떤 본인의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심도 깊게 우리가 이렇게 접하고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물인 한글 창제, 한글이라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위대한 업적만 생각했지 이분께서 그 고통스러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신념이랄까 군주로서의 어떤 백성을 생각하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 작품을 통해 가지고 느꼈지 않았나. 예, 그래서 정말 너무 매력적, 부담도 됐지만 너무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왕에게 앞서서 인간 세종의 매력 예. 그리고 그 고민 좋습니다. 그 매력에 끌리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박해일 씨 매번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이번에는 외적인 변화까지 상당히 큽니다. 예, 스님 역할이다. 네. 예. 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고 이 시나리오 보고 어떠셨나요? 아, 예. 우선 그 뭐 모두가 다 대한민국 분들이라면 알고 있는 세종대왕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어떤 그런 위대함 속에 좀 가려져 있던 어떤 인간적인 고뇌하는 모습들 그런 또 평범한 모습들까지도 담아 있다라는 게 시나리오 속에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한글 창제의 과정 안에서 조력자가 스님이었다라는 그 신미 스님 캐릭터가 저한테는 책으로 감독님께 받았을 때 굉장히 호기심이 컸었고 정말 그 호기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호기심은 컸지만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외적 변화를 거쳐야 되는데 괜찮으셨나요? 그렇죠. 그 크게 안 어울린다는 얘기는 못 들어서 머리를 잘랐을 때 두상이 예쁘시군요. 다행히도 뭐 제가 본 두상 중에 가장 이쁜. 최고의 두상이다. 그래서 아마 그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 두상에 대한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송강호 씨는 주상 그리고 박해일 씨는 두상. 이렇게 정리를 한번 그래서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관객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역할을 보실 때 그래도 이야기를 따라감에 있어서 제 그 스님 역할이 어색해 보이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냐 그쵸. 해서 정말 최소한 절에도 한번 가보고 또 스님들을 또 지켜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죄송한데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두상을 보느라고 제가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예. 자, 연극 무대와 TV, 스크린을 오가며 정말 매 작품마다 인상적인 연기로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온 배우죠. 전미선 씨. 네. 나란 말씀에 참여하게 된 계기와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가정 안에선 아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아내들은 보통 내조를 하잖아요. 근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그래서 마음이 아픈데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싶었던 성품
그런 게 소원항호가 정확히 대본 안에 있어서 너무나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리고 너무나 좋은 분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그냥 대본에 작품 읽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아, 그럼요. 거죠. 네, 좋습니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송강호 씨와 박해일 씨 그리고 전미선 씨는 첫 만남이 아니십니다. 정말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죠. 살인의 추억의 주역분들이신데 16년 만에 다시 만난 거죠. 그렇죠. 그 예. 촬영이 2002년도니까 같이 연기한 게 작년을 치면 16년 만에 같이. 어떠셨어요? 16년 만에. 저만 늙었구나. 이런. 두 분은 너무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느낌인데 제가 너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두 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해일 씨 어떠셨나요? 예, 정말 16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길게 느껴지는데 되게 정신없이 또 이렇게 지나쳐온 세월이기도 해서 그런데 우선 작품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뜻깊고, 네, 워낙 뵀을 때 이렇게 또 두 분 다 이렇게 깊어진 어떤 그윽한 느낌들이 좀 달라진 점이라면 달라진 점이라고는 할까요? 16년 만에 더 그윽해지셨다. 네네, 더 반가웠습니다. 네. 전미선 씨. 저는 사실 너무 오래간만에 또 영화를 해서 사실 그때 만났던 느낌이랑 지금 만났던 느낌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의지하는 더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두 분 때문에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났는데 예전에 만난 오빠, 동생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너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느낌 그대로. 네. 16년 만에 다시 한 작품으로 모이게 된 그 작품이기에 나란말싸미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작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먼저 송강호 씨. 그동안 정말 뭐 사실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작품들이 있었죠.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변호인, 밀정, 택시운전사, 최근에 기생충까지 매 작품마다 관객들에게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안겨주는 배우신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역할은 세종이고 사도 이후에 4년 만에 왕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조 이후에 중간에 또 택시도 운전하시고 또 그죠 무직으로도 계시다가 이번에 다시 왕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떠세요? 왕의 자리가 내 자리다 그런 느낌이 좀 드십니까? 다양한 직업을 뭐 이게 사극이 주는 어떤 그 웅장함 그리고 막중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편안함이 있어요. 예. 그것은 이제 우리 얘기 또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왠지 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꽉 찬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조철영 감독님께서 이제 원래 오랫동안 집필을 하시고 작업해왔던 수많은 사극들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사도라는 작품도 했었고 그래서 그 호흡이나 아니면 그 조철영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의 깊이 그리고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묵직함들이 참 저희들이 늘 작업하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행복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 속에 이제 막중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즐거운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세종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드라마나 영화에서 다른 분들이 또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존 인물이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중점을 잡으셨는지 궁금해요. 두셨는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종대왕님 하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성군이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왕으로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있지만 사실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고뇌, 군주로서의 외로움 그리고 그 지금 불굴의 신점이랄까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정말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군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스크린 속에 곳곳에 배어서, 이렇게 수건이 있으면 수건에 물기가 이렇게 아주 슬그머니지만, 그 물기가 아주 흥건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이 정확히 느껴지는, 네, 정말 송강호 씨가 만들어내는 위대함의 뒤편에 있는 인간 세종,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해일 씨, 살인의 추억부터 최종 병기, 활, 은교, 제보자, 덕혜옹주, 남한산성 등 정말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부드러운 카리스마, 액션, 절절한 감성까지 다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질서에 따르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물을 연기할 때 또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신미 스님도 그런 점에서 볼 때 같은 길을 걷지 않나 싶은데 자세하게 좀 역할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제 세종대왕님이 계시던 시대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숭유 억불, 그러니까 이제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좀 낮은게 보는 어떤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 스님 신미가 어릴 때 역적의 아들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중절로 갈 수밖에 없었고 머리를 깎고, 거기에서 다른 스님과 다른 지점들은 불경을 기록한 언어, 그러니까 방금 좀 낯설게 받아들이셨던 그런 대화가 있었잖아요. 산스크리트라든가 아니면 파스파 문자, 티베터, 이런 그런 문자에 되게 능통한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에 심혈을 기울였던 세종대왕님과 만나게 된 어떤 그런 인연이 닿지 않았나.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었죠. 네. 진짜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스크리트어를 굉장히 잘 구사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2차 예고편에서. 예, 많이 낯설으셨죠. 아직도 다 기억이 나십니까? 그게 그게 벼락치기가 아니면 정말 쉽지 않은 인도의 그 고대어 같은 거라, 예전에 만주어도 해봤는데 거의 그거보다 더 정말 단계를 언어의 뛰어넘는 귀재입니다. 거더라고요. 언어의 귀재. 아이고 쉽지 않았습니다. 만주어보다 이번에 더 힘드셨군요. 그러면. 예,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예. 근데 거기에 그 단지 모사하고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되게 중요한 감정을 또 보여줘야 되는 또 초반 장면이라 아무튼 만족스럽게 잘 끝냈습니다. 네. 감독님도 현장 보시면서 이 박해일 씨의 노력을 굉장히 감동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스님 역할이라는 게 상당히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발식도 아예 송강사에서 정식 스님들 모시고 실제 불교 승려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삭발식을 했고요. 그 이후로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네. 신미 스님한테 빙의하듯이, 그래서 나중에는 박해일이 신미 스님인지 신미 스님이 박해일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천년 고찰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데 있는 스님들은 대체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신데 저를 찾아와서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거 주면서 저 박해일 씨가 자기들보다 더 스님 같다고. 그리고 특히 제가 감동받은 것은 곡성 태안사에서 영화를 찍을 때 한 도로에서 산속에 있는 절까지 한 2km 정도 되는데 그 산길을 매일 걸어 다니더라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일반 스태프들은 다. 그래서 이제 뭔가 그 중요한 장면에서 스님의 실제로 그 당시에 스님들이 걸어 다녔던 그 느낌을 살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박해일 씨의 노력이 고스란히 영화 나란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세종과 신미, 조선의 왕과 불승이라는 극과 극의 만남이 일으키는 새로운 극강 케미, 영화를 통해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단단한 연기 내공을 가지신 분이죠. 전미선 씨. 정말 영상만 봐도 기품과 위험이 느껴지는데요. 소원왕후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은 원래 왕이 안 되는 그 상황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고도 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안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종대왕과 신미스님 한글 창제를 같이 만들게 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역이에요. 그래서 더 여장부 같이 어떻게 보면 그 두 남자를 더 크게 만드는 분이 소원왕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세종과 신미를 만나게 해주는 분이 네. 바로 소원왕후인데, 네. 예, 기존의 왕실 사극에서의 이제 왕후들과는 좀 다른 여장부 같은 모습을 네네네. 보여주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종에게 소원왕후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인데, 사실 이제 소원 왕후께서는 비운의 왕비시였죠. 왜냐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선대 태종 대왕께서 이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이제 외척들을 그 첫 희생자가 이제 소원 왕후의 이제 아버님과 그 어떻게 보면 멸문지화를 당한 그 집안인데도 그래서 두 분이 세종대왕께 분하고 이 두 분의 그 애틋한 감정이 더 남다르던 것 같아요. 모든 그런 어떤 희생을 딛고 그 왕비로서 어떤 그 왕을 보좌하고 그리고 한글을 창제할 때 정신적인 어떤 뭐랄까 정신적인 어떤 힘을 실어줬던 분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세종에게 소원왕후란? 오늘 굉장히 자, 지금 느낌이 굉장히 도발적이죠. 예. 누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좀 바꿔보겠습니다. 송강호에게 전미선이란? 누님 같은. 나의 그 제가 선배긴 하지만 항상 미선 씨를 보면은 그 누님이 가지고 있는 푸근함, 따뜻함이 있으시죠. 맞아요. 항상 있는. 그래서 괜히 제가 후배 같고 죄송합니다. 저도 아까 뵙자마자 안기고 싶었어요. 네. 안아드릴 걸. 네, 정말 따뜻한 분이십니다. 감독님, 세종대왕, 신미스님, 소원왕후, 정말 이들 외에도요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 함께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짧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에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꼭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신미스님의 스승으로 나왔던, 물론 한글 창제 과정에서는 이미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영화적 전체 맥락에서 소개드린 분인데 함어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고려 말 조선 초에 위대한 학생이신 선생이시고 학생이신데 그 역할을 하신 오영경 선생님이 8순이 넘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삭발하시고 이 영화에 참여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양대군, 안평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신미스님의 제자인 학열, 학조 스님, 다 실존 인물들이죠. 그리고 지나, 평녀, 국녀들, 그리고 훈민정음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정인지, 최만리, 정찬손, 김문, 또 그리고 고약해, 이런 어떤 실존 실록에 나오는 세종대의 실존 인물들을 모델로 한 신하들 캐릭터들이 한번 소개할 만한. 네. 정말 말씀만 들어도 그 과정 속에 숨겨진 이야기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말과 소리가 뜻이 되고 문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가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시면서 감회가 굉장히 새로우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나란말씀이 오랜 시간 정말 가슴에 품고 준비하신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많은 자료 조사와 고증, 이 준비 과정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신미스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여러 언어학자, 한글학자, 또 종교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자문을 받고 실제적인 내용 고증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기획자인 우석훈 박사,
그리고 작가인 이성원 작가하고 한 1개월 이상 조선 왕조실록 또 한글에 관련된 다양한 서적 또 논문 또 기록 영상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망라해서 보면서 세미나를 또 같이 했고 지난 한 15년 이상을 국내에 출판된 한글에 관련 책들은 대체로 다 출간 첫날 사서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뿌리 깊은 나무도 있고 그리고 그 한글 세미나에도 많이 갔었고 특히 이 전국의 사찰들 신미스님의 행적을 따라서 마치 훈민정음 순례와 같은 성지순례와 같은 느낌으로 저 양주 해암사 그리고 속리산 복천사 강화도의 정수사 그리고 안동의 봉정사 합천 해인사 그런 어떤 절들을 훈민정음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절들을 다니면서 직접 신미스님과 세종의 인연을 느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를 만들려고 했던 결정적 계기 같은 것은 좀 제 개인사에 관련된 건데 저희 어머님이 평생 하니 글자를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아마 15년 동안의 그 준비 과정이 주마등처럼 흐르고 또 어머니와의 기억이 감독님이 감독님 어떻게 지금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신다면 참 자랑스러워하고 그렇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셨다면 참 좋아하셨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감독님이 사실 이렇게 오랜 과정 동안 정말 많은 자료와 그리고 공부와 고증을 통해서 이 작품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이번 작품에서는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유적지를 한국 영화에 최초로 담아냈다고 합니다. 자, 영상에서 너무 짧게 보신 것 같아서 제가 스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 경복궁 근정전입니다. 위험이 느껴지죠? 자, 다음으로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입니다. 자, 다음은 경북 영주 부석사 안향루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곡성 태안사 봉서암입니다. 네. 자, 경복궁 근정전부터 곡성 태안사 봉서암까지 천년의 역사가 깃든 깊이 있는 공간들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송강호 씨, 역사적인 장소에서 촬영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저는 부석사 무량수전을 처음 들어갔을 때 정말 천년의 어떤 기운이랄까, 그런 어떤 미술로서는 도저히 이게 표현할 수 없는 색감과 기운들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연기를 했는데 참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그 역사의 어떤 공기가 참 제가 그때 같이 했었죠. 예, 같이 한 저희들이 그 알량한 연기가 얼마나 가볍나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연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봤지만 합천 해인사 이 얘기해도 되죠. 예, 합천 해인사 그 팔만대장경 안에는 대장경판 거의 한 4, 50년 만에 처음 들어가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광도 누렸죠. 어떠셨나요, 네. 박혜일 씨? 아 정말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경험을 한 건데요. 그래서 두루두루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촬영할 때. 그래서 더더욱 더 이제 작품의 어떤 그 진중함이랄까 그런 것들이 저희들을 지배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혜일 씨는 어디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예, 해인사입니까? 말씀하신 해인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영화 속에서 이런 문화유산들을 카메라에 담기가 일단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나리오의 진심으로 제작진이 찾아가서 굉장히 어렵게 그 공간을 허락받기까지가 엄청난 시간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작진에게도 감사드리고 저희라는 배우가 이렇게 이런 배우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행복했고요. 그런 만큼 그 문화유산이라는 공간이 영화 속에서 제2의 캐릭터가 될 정도로 굉장히 이 작품을 좀 더 새롭게 보여주게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란 말씀이가 더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전미선 씨 정말 이게 호흡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예, 딱 그 촬영이 딱 끝나 컷하고 나면 정말 너무 환하게 웃으시던데 그러니까 화음이 너무 이게 잘 맞으니까 그냥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빨리 넘어가서 이게 과연 맞는 건가? 그 정도로 그래서 끝나고 나니까 지금 막 약간 안타깝기도 해요. 조금만 더 잡고 더 끌어가지고 더 많이 찍을 걸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 그리고 사실은 부석사라는 곳은 제가 처음 가서 첫 장면 찍는데 사실 그 장면 찍기 전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어떤 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딱 부석사에서 바라보는 그 배경? 네, 그 배경이 그대로 저 먼저 꿈에 꿨어요. 그러면서 저희 제목이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을 꿨다고. 그래서 첫 장면 찍는데 거기 딱 써서 바라보는 그 배경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웠나? 풍광이 너무 네네네. 아름답죠. 네. 그래서 그게 미리 접했던 것 같아요. 그 꿈에서 미리 만나고 예. 좀 말은 못했지만 놀라셨겠어요. 그래서 다 얘기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 안에서 또 이분들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송강호 씨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함께 하셨던 순간들 중에 뭐 우리 살인의 추억의 그 오롯한 추억들을 다시 즐기는 것도 좋았지만 오늘 다 나오지는 못했지만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작은 역할이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기했던 우리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겨울 이렇게 같이 지냈던 그 기억이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네.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 자, 감독님, 이 배우분들 16년 만에 살인의 추억 이후에 나란 말싸미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하니 참 기쁘고 기대가 되는데 남다른 비결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세 분을 어떻게 이렇게 한 영화에. 이건 제 능력은 아니고요. 또 제작자인 우리 오승현 대표 굉장히 솔직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구축하면서 그때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그 늘 10,000원짜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그분하고 저기 앉아 계신 분하고 참 이렇게 뭔가 좀 통한 것 같은데 과연 송강호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가 초짜 신인 감독의 영화에 출연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전혀 자신감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과 시나리오 보시고 물론 뭐 사전에 여러 정보 교환도 있었습니다만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하신다고 그랬고 또 신미스님 역할을 하신 박해일 씨는 제가 그 전에 데뷔하려고 준비했던 몽유도원도란 시나리오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 역할로 프로포즈를 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저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예, 좋은 그래서 자리에서. 이번에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송강호 씨의 소개로 만났는데 그 당시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이제
박해희 씨한테 시나리오를 전달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캐릭터 설명 듣고 영화 설명 듣고 그 자리에서 하시겠다고 머리 깎아야 되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뭐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전미선 씨는 시나리오 쓸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가랑 썼습니다. 2명의 졸장부와 1명의 대장부 이렇게 그래서 이 대장부에 의해서 저들이 어떻게 졸장부에서 다시 대장부가 되는가 이 과정에 관련된 드라마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전미선 씨의 오래된 팬입니다. 그 팬이 된 계기는 살인의 추억에서 마을 당산나무에 링겔을 걸어놓고 남자친구에게 영양제 주사를 놔주는 그 장면을 볼 때부터 단 한 번도 좋아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부인 대장부 부인 역할로는 뭐 다른 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 캐스팅 과정과 함께 많은 TMI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감독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화답은 제가 봤을 때는 박해일 씨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 전에 거절을 하셨고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대표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박해일 씨. 예. 제가 그때 뵙게 된 계기가 송강호 선배님 때문이었죠. 그래서 송강호 선배님의 연락을 받고 와서 그 조철현 감독님을 처음 소개해 주셨고 또 제작자 분도 소개를 받으면서 선배님과 이제 사도를 또 같이 하셨었고 그래서 좋은 귀인을 또 만난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마웠는데 그때 어떤 제가 사극을 하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조금 겹치는 느낌이, 감독님께 송구스럽게도 말씀을 드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다시 한번 저한테 또 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덥석. 이렇게 모든 의혹이 네. 풀립니다. 아이고, 참. 아니 오늘 무슨 감정이 굴곡이 좀 이렇게 좀 버라이어티 하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의식의 흐름이 다음 오늘 작품 뭐 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과의 작업은 어떠셨나요, 박해일 씨? 아 예. 더없이 좋았죠. 네. 더없이 좋았고 또 저도 새로움을 찾게 된 계기였고 제 캐릭터들도 담백하고 사심 없이 잘 준비해서 또 관객분들한테 잘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화 너무 궁금해지는데 송강호 씨 마지막으로 좀 여쭐게요. 나란 말씀이 한글 창제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을 하시면서 한글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새삼 우리가 막 쓰고 있지만 사실은 이 귀함이랄까 그리고 이렇게 사실 가장 대사 속에서도 나오지만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은. 예. 그 위대한 작업을 해 오신 분이고 만들어내신. 그래서 이게 또 한글 한글 사랑이라기보다는 한글에 대한 어떤 이게 뭐랄까 존중과 존경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대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오늘 정말 기자님들 많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나란 말씀에 대해서 오늘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아무래도 생각하실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감독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예, 감독님, 이번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물과 공기처럼 쓰고 있는 이 문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며 왜 위대한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세종이 위대한 문자를 만들어도 이거는
신미 스님과 만들었다. 이거는 결과론인 것 같아요. 왜 위대한가? 왜 위대해졌는가? 그 과정을 한번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모든 위대함의 배경에는 그 상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상처와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일을 완수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지 않은가. 그런 진부한 말을 새삼 느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찍어가면서도 그 시나리오 쓸 때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찍어가면서 그걸 느꼈고 혹시 관객분들도 결과로서의 위대한 것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을 한번 감상하셨으면 하는. 그 위대함의 과정을 한번 직접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십니까? 네, 중앙의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저는 감독님과 그 박해일, 송강호 배우께 각각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감독님께는 아직 그 영화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좀 질문 드리기가 조심스러울 부분이 있기도 한데 그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쨌든 역사적인 고증에 굉장히 중점을 두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좀 극적인 상황들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또 영화가 필요로 하는 그런 허구의 뭐 극적인 상황들 그 중심을 좀 어떻게 잡으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배우 송강호 씨, 박해일 씨께는 사실 뭐 살인의 추억 얘기를 계속 하셨지만 2006년도에 괴물도 함께 하시면서 13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신 건데 아까 그 송강호 씨 표현으로 영화 동지라는 표현도 영상에서 나오기도 하던데 한 10년 만에 만나셔서 현장에서 느꼈던 서로 배우에 대한 그 상대 배우로서의 느낌들 그 과거와 비교해서 좀 어떤 면들이 새롭게 또 다가오셨는지 각각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사실과 허구 그 중심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저는 평상시에 역사와 허구 사이에 서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든 설사 그것을 정교한 고증이라든지 사실에 기반을 한 영화라 하더라도 그것은 역시 결과적으로 서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종께서 스님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다는 기록은 구체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황이 그렇다는 거지. 근데 이 아시아의 모든 표음 문자, 소리 글자는 다 스님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컨대 불경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티베트 8세기에 티베트에서 송첸간포라는 왕이 이 라마성을 기용해서 새 티베트 소리 물자를 만들었고 그 역시 산스크리트어의 의문학적인 체계와 문법적 체계를 그대로 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13세기 원나라 제국의 4대 황제인가요? 쿠빌라이 칸 세조 원세조가 제국의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 제국의 문자 만들기 위해서 한 파스파 문자 그 역시 산스크리트를 기반으로 한 라마승 파스파가 만든 문자고요. 심지어는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 만들어졌다라는 일본의 가나 문자조차도 한자의 부수를 디자인적으로 이용했을 뿐이지 그 역시 당나라 서안에 유학 갔던 불교 승려가 산스크리트어의 문법과 의문학적 체계를 공부한 다음에 돌아와서 만들었다라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어떤 정황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신미 스님이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서 묻힐 수밖에 없었던 게 실록이란 것 자체가 조선 왕조의 기록이란 것 자체가 유자들이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미 스님이 조선 왕조 실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일 겁니다. 69번 등장하십니다. 단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가 없습니다. 요승이니 간승이니 교활한 자니 음탕한 자니 아주 그 폭언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은 평가 일색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정황 같은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훈민정음에는 다양한 창제설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그 다양한 창제설 중에 하나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근자에 밝혀지기 시작한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서양에는 다빈치 코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안에도 한두 가지 소개된 게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훈민정음 해례본과 은혜본 안에는 훈민정음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화에는 소개되지 않으니까 이거는 뭐 스포일러가 아닌 것 같고 훈민정음 해례본 자체가 33장의 종이로 완성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66쪽이죠. 이런 거는 뭐 33천 불교의 우주관인 그리고 그 외에도 불교적인 어떤 법수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마 이 영화 보시면서 훈민정음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좋은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확신을 한다 하더라도 영화 그러니까 서사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서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창제설 중에 하나를 영화적으로 재구성한 나란 말씀입니다. 자, 두 분 영화적 동지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10년, 13년 만에 만난 느낌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송강호 씨? 13년 전을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해일 씨가 그만큼 존재감이 세 분이 함께 만난 농담이고요. 게 16년 전이라. 예. 저희들이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연기하고 한 작품에 이제 출연한 게 16년 전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해일 씨하고 뭐 미선 씨는 뭐랄까 정말 친동생 같고 또 미선 씨는 친누님 같은 이 느낌이 있는 동생이죠. 예, 그래서 가족 같은 느낌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큽니다. 예. 가족 같은. 예, 예. 박해일 씨, 송강호 씨와 또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달라진 느낌이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 제가 평가라는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선배님께서 쭉 걸어오셨던 어떤 필모그래피를 보시는 관객분들이 더 그런 걸 더 잘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후배로서 이제 걸어가고 계신 어떤 두벅두벅 걸어가고 계신 어떤 그런 필모들을 보면서 저도 뭐 챙기고 또 느껴야 될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만나 뵙다 보니까 전미선 선배님과 같이 너무 일단 반갑고 뜻깊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 만큼 또 주어진 역할을 저도 잘 해보고 싶었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질문해 주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요. 질문해 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의 마지막 인사를 들어야 될 텐데요. 나란 말씀이 기다리고 계시는 지금 예비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보면 좀 더 재미있다라는 관전 포인트와 함께 우리 감독님부터 마지막 인사를. 감독님 죄송한데 뭘 그렇게 보시고 계십니까? 이게 쳤잖아. 이거 처음 해봐서 메모를 좀 해왔는데. 메모를.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고요. 영화 보시고 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영화 속에 나온 다양한 우리 공간들을 한번 가족들과 같이 여행도 하시면서 차분하게 다시 한번 음미할 수 있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 스포일러가 없는 영화를 추구합니다. 영화 보시거나 영화 보시기 전에도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련된 정보들이 그 정보가 영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화 사실은 뭐 시나리오를 다 보여드리고 영화를 보게 해야 된다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화 속에 스며 있는 심정과 심상 그런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혹시 이제 나중에 관객들 영화 보시면은 영화 보고 나서 스포일러를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지 말고 영화를 다 가르쳐 준 주변 이야기를 사람한테 좀. 이야기 예. 정보 자기가 느낀 것까지 다 그렇게 봐야 더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최초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주위에 좀 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감독님은 대한민국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어요. 아니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영화 만들 때마다 늘 15년 동안 지금 30년 동안. 30년 동안 품은 생각입니다. 예, 전미선 씨. 저희 영화는 사실 저희 말이 쉬운 글자, 소리 글자, 그리고 이제 단어마다 너무 깊은 뜻이 있고, 그리고 사실 백성들을 위한 글자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사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살짝 잊고 지나가진 않았나.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 말의 자긍심과 자부심과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박혜인 씨. 예, 저도 전미선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요즘 스마트한 시대에 또 디지털한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전히 물과 공기처럼 쓰여지고 있는 이 문자라는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물론 창제설 중에 하나이긴 하나 저희가 만들어가는 입장에선 역사적 사실을 많은 고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은 편하게 보시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새로운 지점들을 만나보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강호 씨.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드디어 지하의 세계를 탈출해서 60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위대함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우리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위대함을 같이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제작 보고의 토크를 마무리를 하고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네 분 무대 옆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와 담요는 의자 위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무대 정리하고 포토타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소현황후 역할을 맡으신 전미선 씨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품이 느껴지시죠? 예, 단아하신 국이 서주시면 됩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나트를 만들고 계십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수님 한번 모셔볼까요? 네, 박혜일 씨입니다. 정말 작품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변화도 불사하는 박혜일 씨입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박혜일 씨 또 이번 작품을 위해서 정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셨는데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대왕 세종 송강호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송강호 씨가 만들어낼 인간 세종의 모습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번 극장에서 송강호 씨의 새로운 모습 기대를 보면서 박혜일 씨와 전미선 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모셔서 세 분 단체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가족 사진이 되겠네요. 네. 16년 만에 다시 만난 세 분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웃는 모습이 여러분 닮지 않았나요? 인매가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분 정면 아래쪽을 좀 봐주시고요.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철영 감독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독님, 영화에 대한 열정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네, 서로 또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을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을 봐주시고요. 훈민정음 서문에 있는, 제가 나란 말싸미를 외치면 네 분 맹간온이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먹을 쥐고 맹간온이로. 자, 나란 말싸미 맹간온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란 말싸미 제작부 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감사합니다.